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웅천지구에 위치한 장도가 작가들의 작업 공간과 전시장 등을 갖춘 예술의 섬으로 탈바꿈하고 어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대규모 공연장인 예울마루와 함께 지역 문화예술의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교량을 따라 걸어서 5분. 섬 안으로 들어서면 예술인들의 작업 공간인 창작 스튜디오가 줄지어 있습니다. 다양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독특한 디자인의 전시관. 남해안 지역의 자생나무와 야생 화초들이 어우러진 대규모 정원도 이색적인 분위기를 더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숲이면 길이 막아져서 들어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새로 이렇게 딱 단장됐던 게 너무 좋았고. 대기업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추진된 근린공원 조성 사업. 공사에 들어간 지 1년 7개월 만에 축구장 13개 면적의 장도가 예술의 섬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남해안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산책과 힐링의 장소로 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문을 연 예울마루에 더해 새로운 형태의 문화예술 인프라가 들어서면서 지역 예술인들의 기대도 큽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가들이 와서 지역의 작가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나의 어떤 작품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장도가 해줘야 되는 거고. 장도는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개방되지만 만조 때에는 섬과 육지를 잇는 다리가 물에 잠겨 통행이 제한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어제 세계 정원 월드투어 페스타가 개막했습니다. 순천시는 어제 세계 24개국 주한대사와 참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원 속 세계인의 축제인 정원 월드투어 페스타 개막식을 갖고 오는 26일까지 국가정원에서 국가별 문화행사와 음식, 특산품 체험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오늘 행사에서 세계 24개국 관계자들은 지구를 지키는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녹색 선언에 나서며 정원 월드투어 페스타를 통해 지난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 참가한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문화를 교류합니다. 고흥군이 녹동 해수탕 건립 사업을 실내 수영장을 포함한 복합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군민들의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양읍 구 녹동휴게소 인근 부지에 해수탕과 함께 6레인 규모의 실내 수영장을 생활SOC 복합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9월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은 해수탕과 수영장을 복합 건물로 건립하면 40여억 원의 사업비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녹동읍 일부 주민들은 해수탕이 건립되면 영세 지역 상권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제기한 상태여서 지역 내 논란이 가라앉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주목할 만한 유튜브 콘텐츠를 찾아보는 시간. 이번 주는 특히 지역의 시사를 다룬 영상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수 MBC의 유튜브 바다불어팀이 낭만포차 운영상의 허실을 조명했고 여중생 살인사건의 자세한 취재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밤바다의 상징이 된 낭만포차. 하지만 교통체증과 주폭, 쓰레기 유발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관광 명소의 이미지에서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매출액만 무려 70억 원에 이르며 엄청난 이권으로 인식되면서 선발 과정의 말썽도 더욱 부각되는 상황. 2기 선발 심사 채점 시에는 웃지 못할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6점 만점에 10점 주고 이런데 이거를 시민들이 어떻게 이거를 여수시민시청 공무원이 그래서 말하기는 오타였습니다 그랬어요. 잘못 기재한 겁니다. 아니 6이랑 10이랑 어떻게 로또도 그러면 7번 찍었는데 6번 찍었다고 우기면 해줄 거냐고. 부모에게 학대당하고 사회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한 한 여중생의 비극. 목포 여중생 살해 사건의 자세한 취재기를 다룬 유튜브 대담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인면수심의 남자와 친딸이 살해당하는 장면을 지켜만 보았던 엄마. 친엄마까지 오랫동안 딸을 학대해온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며 더욱 충격을 줍니다. 경찰도 책임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전화가 안 되니까 이 수사를 제대로 이제 뭐 시작도 못하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이제 고소고발 사건 아니에요. 예. 경찰이 인지수사를 해서 중대범죄라고 그랬으면 연락이 안 됐어도 경찰 수사는 수사대로 갔을 거예요. 예. 10대 아동 성폭행 사건의 하나라고 그냥 단순하게 보고 안일하게 대처한 거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갑니다. 목포 MBC 보도국의 유튜브 낭만 항구는 원도심에서 독립영화관을 운영하는 젊은 감독과 청년 자영업자를 초청해 지역에 사는 젊은이들의 애환을 나누고 활로를 모색해보는 내용을 담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순천시가 올해 제2회 추경 예산안 1조 3,404억 원을 순천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순천시는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767억 원이 증가한 1조 3,404억 원을 제2회 추경 예산안으로 편성했으며 이 가운데 일반 회계는 1조 1,506억 원, 특별 회계는 1,898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시는 일자리 사업과 미세먼지 해소 대책 등 정주 환경 개선 중심의 경제 활력에 역점을 두고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으며 순천시 의회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은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됩니다.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땅 주인 맘이 바뀌어 혹시 쫓겨나지 않을까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걸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농지은행이 시행되고 있는데 허술한 계약 규정 때문에 애꿎은 농민들이 피해를 떠안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년 넘게 직장을 다녔던 이철근 씨는 벼농사를 짓기 위해 귀농을 선택했습니다. 이를 위해 농어촌 공사와 5년 동안 농지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올해도 3년차 농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농어촌 공사로부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차 기간이 3년이나 남아있지만 김 씨는 농지를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지금 내일 모레 이양을 시기가 되는데 누가 이 시기에 논을 임차를 하고 임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농어촌 공사에 확인한 결과 토지 원소유주가 직접 경작하겠다는 뜻을 밝혀 계약 해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약이 깨지더라도 김 씨가 받는 위약금은 고작 2만 5천 원 정도입니다. 남은 계약 기간 임대료 총액을 기준으로 토지 소유주가 납부하는 연 11%의 지연이자만 위약금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농지 임대차 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농어촌 공사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농지 임차인들에게 불리한 규정을 손질하기 위해서 전담팀이 꾸려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약금 부분이 미미하기 때문에 농지 소유자들이 계약을 쉽게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제도 개선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가 농지 연금 제도를 시행한 지 10년. 그동안 전국적으로 3,500여 건의 농지 임대차 계약 해지 사례가 발생했고 그때마다 농지 임차인들은 이렇다 할 대책도 없이 피해를 떠안았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목포신항은 전남 서나권의 대표적 항만으로 자리 잡았지만 진입도로가 도심을 관통하고 자동차 전용 부두가 부족합니다. 항만 당국이 대체도로를 뚫고 자동차 부두를 늘려 목포신항의 물동량 처리 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불공단을 거쳐 목포신항으로 가는 길은 모미락마을로 불리는 도심을 지나갑니다. 목포신항 물동량에다 목포대교가 건설된 이후 북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도 증가해 교통 혼잡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운송 차량이 주거지역 통과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증대되고 목포신항 이용 화주의 물류 비용이 늘어나서 목포신항의 수출 자동차와 환정 물량도 현재 부두로는 원활하게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이에 따라 신외항 진입도로 대체도로와 자동차 전용부도 한 선석을 새로 만들기로 하고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목포신항 자동차 부두는 2020년 공사 착공 예정이고요. 목포신항 대체 진입도로는 21년 착공 예정입니다. 목포해수청은 340억 원을 들여 도심을 지나는 3km 구간을
직선 1.8km로 단축해 운송 시간도 줄일 계획입니다. 대체 도로가 완공되면 물류비용 절감과 교통사고 감소 등으로 연간 22억 원의 편익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3만 톤급 자동차 부도를 하나 신설하면 연간 승용차 기준으로 23만 7천 대를 더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목포신항 자동차 부도는 오는 2023년에 완공되고 대체 진입도로는 그 이듬해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광양시가 시승격 30주년을 맞아 주민 공모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오는 24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아이 양육과 인구 유입 등 7개 항목과 관련한 시민들의 제안을 접수하고 당선자에게 상금과 표창 등 시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또 접수된 제안들을 토대로 정책을 추진해 시민들의 시정 참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순천시가 중국의 첨단 기술 기업이 입주해 있는 베이징 중관촌 관계자를 만나 창업 보육 정책 협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중관촌의 따이지엔 사회조직연합회 비서장 일행은 최근 순천을 방문해 중관촌은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지사를 두고 있으며 한국에도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며 순천에 설립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관촌은 2만 2천여 개의 첨단 기술 기업이 입주해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고 있으며 순천시는 호남권 최대 창업 보육센터 조성과 관련해 업무 협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남녀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민간 화장실을 소유주가 분리 시공하는 경우 1,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대중에게 개방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법인이나 개인 소유 화장실이며 현재 개방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경우 사업 지원 후 최소 3년 이상 시민들에게 개방해야 합니다. 여수시는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 개방 화장실이 몰래카메라 등 각종 성범죄나 강력범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역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사업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고흥군이 지역사회 내 치매 안심 안전망을 구현합니다. 고흥군은 도양읍 대복마을 등 5개 마을을 지역 내 첫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한 뒤 각 마을 대표를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읍사무소, 파출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치매 돌봄 기능을 제공합니다. 시원한 옷차림이 좋겠습니다. 서둘러 찾아온 초여름 더위가 느껴지겠는데요. 기온도 어제보다 더 오릅니다. 서울은 28도, 대구는 한여름 기준인 30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단 그만큼 하루 사이에도 기온차가 크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또한 맑은 날들만 이어지다 보니 대기는 메말라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강원 영동 지방에는 건조경보가, 서울 등 그 밖의 전국으로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작은 불씨 관리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공기질은 완전히 말끔하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대기 정체로 중부 내륙과 영남 지방은 나쁨 수준의 농도를 보이겠고요. 수도권은 오전까지 나쁨 수준의 농도를 보이다가 낮 동안에 일시적으로 옅어지겠는데요. 지금 수도권에는 옅은 안개도 끼어 있습니다. 낮에는 금세 사라지겠고요.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 있겠습니다. 단 오늘 오후 한때 강원 영서 지방은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13도 안팎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낮에는 춘천과 광주가 29도, 대구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중부 곳곳으로 또 한때 소나기가 올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 밖에 많은 날들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